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디지털 치과 기공의 현재와 미래, 이 노트 내용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손으로 만들던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시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핵심만 딱 뽑아보죠. 사실 치과 기공하면 예전에는 그 숙련된 손기술, 왁스 조각하고 석고 모형 만들고 그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당신 노트에도 보면 이 전통 방식 아직 있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그렇고 미세한 오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확 들어오고 있는 거죠. 판도를 바꾼다고 할까요? 이제는 그 3D 구강 스캐너라고 그걸로 환자 구강 정보를 그냥 바로 얻고요. CAD라고 하죠.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아, 캐드캠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드는 거죠. 밀링 머신이나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게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에서 강조된 게 지르코니아 같은 소재인데 이게 강도도 좋고 보기에도 좋거든요. 디지털하고 딱 맞는 재료죠. 덕분에 뭐랄까 정밀도나 아름다움이 정말 자연 치아랑 거의 구분 안 될 정도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어떤 자료 보니까 오차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절반이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혁신적이네요. 그럼 이 디지털 전환이 실제 작업 환경이나 결과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든 건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노트에서 혹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 있으셨어요? 가장 큰 건 역시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 같아요. 예전에는 그 본 뜨고 섞고 붓고 굳히고 단계가 많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네. 근데 디지털 스캐닝은 이걸 거의 없애버렸어요. 작업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요. 그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형이나 오차 가능성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 줄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디지털 데이터는 이게 변형 없이 거의 완벽하게 복제가 가능해요. 아, 복제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 똑같은 품질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철물의 일관성 정밀도를 엄청나게 높인 핵심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편해졌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입안 가득 뭘 물고 몇 분씩 있는 거 그거 진짜 힘들었는데 그 과정이 없어졌다니. 와, 네, 맞아요. 환자 경험 측면에서도 이건 혁신이죠. 불편하고 가끔은 좀 구역질 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인상 체득 과정이. 네, 그랬죠. 그게 없어지고 보철물 만드는 기간도 훨씬 짧아졌어요. 어떤 경우는 당일 제작도 가능하고요. 당일 제작까지요? 네. 그리고 디지털 파일은 그냥 이메일처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치과랑 기공소 아니면 기공소들끼리 협업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죠. 거리의 제약이 없어진 셈이에요. 이야, 기술 발전의 혜택이 정말 크네요. 근데 노트에서는 또 이런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언급하고 있었어요. 소규모 기공소들은 아무래도 그 비싼 디지털 장비 들여놓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죠. 반면에 또 대형 기공소는 자동화, 분업화 이런 걸로 효율성을 막 높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결국 미래 치과 기공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기술만 좋다고 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확실히 그 초기 투자 비용, 이게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정부 지원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모든 기공소가 다 쉽게 디지털로 바꾸긴 어렵죠. 그래서 미래 기공사는 이제 단순히 손기술 좋은 기술자, 이걸 넘어서야 해요. 이 디지털 환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잘 다루는, 디지털 장인,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거죠. 노트에서도 나왔듯이 좀 반복적이거나 표준화된 작업 있잖아요. 그런 건 점점 AI나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AI나 로봇까지요? 네. 따라서 미래 기공사에게는 진짜 몇 가지 핵심 역량이 필요해요. 첫째는 당연히 CAD/CAM 소프트웨어 잘 다루는 능력,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이나 다양한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게 필수적이고요. 둘째는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강 해부학이나 교합 지식, 이런 탄탄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완벽한 보철물을 설계할 수 있어야죠. 기능적인 부분이요? 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데이터에서 혹시 오류가 생기면 그걸 찾아내고 수정하고
또 각 환자 케이스마다 가장 좋은 재료나 공정을 선택하는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미 대학 교육과정도 이런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결국 기술이 막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고도의 지식이나 판단력, 또 신미한 같은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이러니하죠. 디지털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 효율이랑 정밀성은 최대한 높이되 최종적인 완성도나 예술성 같은 건 결국 사람의 손과 머리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군요. 아,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걸 어떻게 써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느냐, 이건 결국 사람에게 달린 거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술이랑 예술성, 또 정밀함과 창의성이 막 결합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난다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장인정신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진화하고 또 재정이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